전장에서 당기는 힘이 나왔어요. 그건 보이시죠? 처음으로 당기는 힘이 나왔어요. 3일 때렸는데 3일 반을 때렸다가 쪼가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때리다가 이런 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전의 힘이 벌써 어제하고 그제를 다 커버를 했어요. 더럽네. 어떤 힘이었냐면 9월 7일 날 아침 올랐다 때렸던 요 힘 있죠. 48,000원, 42,800원짜리. 요 42,800원짜리를 동일하게 아침에 10시 45분에 한번 건드려요. 근데 이때는 이 힘을 가지고 여기서 빼버려요. 42,000원 밑으로. 근데 얘는 보시면 1시에 새로운 돈이 들어옵니다. 1시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미 이틀 전 물량은 다 소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1시에 새로운 힘이 들어와요. 근데 이 힘을 가지고 2시까지 끌고 갑니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좀 올랐다가 좀 털어내는데 이 상승폭에 절반을 훼손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고 이게 나와요. 지금부터. 이게 5할이고 이게 3할이에요. 사야 돼요. 매수라고. 44,000원에 매수라고 여기서. 그래서 44,000원에 이걸 다시 공략을 시켜요. 그랬더니 아시나 다를까 일본 기준으로 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와버렸냐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락 추세예요. 상장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8월 16일 날 돌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변곡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현재 수준으로서는 발바닥이야. 여기서 무릎을 건드려서 아킬레스 복숭아뼈까지 내려와요. 여기서는 한 50% 조정을 받아요. 다시 올라갔다 이만큼 받는데 여기는 30%만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시세를 뿜고 다시까지 밀려버렸어요. 근데 요 정도를 그러니까 첫 조정에 이제 더러워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약이 다시 온 거예요. 근데 보면 이거는 2개짜리의 힘이었고 요거는 4개짜리의 힘이에요. 5개짜리에. 얘보다는 얘가 훨씬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이틀 조정받고 땡긴 놈하고 대신 3%밖에 못 땡겨요. 요거는 어차피 보면 껌딱지 생긴 건 음봉이지만은 종가가 마이너스 0.3%잖아요. 실제적으로 4개, 5개 조정을 치는데 이 봉의 크기는 이 2개의 조정봉보다 배가 세요. 그걸 뭐로 보면 거래량으로 확인합니다. 이날 거래량이 오늘 39만 주가 터져요. 이거는 당연히 30만 주. 조금 작아요. 이거보다. 얘가 당연히 이거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갭상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세는 얘는 어디서 분출하냐면 처음 갈 때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여기서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요 원봉. 왜냐면 여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요 원봉이 42,000원이니까 42,000원을 어쨌든 지지를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월봉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신규주라서. 이 뭐 볼 것도 없어요. 주봉도 별로 볼 게 없어요. 다만 이제 보는 거는 지난주 주봉의 고점만 봐요. 44,550원이에요. 지금 44,5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 주 주봉의 시가가 월요일날 시가가 41,550원이에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이 봉을 완성시키려면 수, 목, 금 3일이나 남아있어요. 과연 이 차트를 어떻게 마감을 시킬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뚫는 거예요. 방송을 보시다가 만약에 없으시다면 시간이 다닐까라 한 주라도 사세요. 어차피 제가 내일 무방에서 하니까. 그럼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물론 이제 IQ라는 회사는 바이오 회사인데 요때 내려올 때 빼고는 다 상승률이 작아요. 그러니까 일중 변동성이. 오늘 그나마 8%짜리 오른 것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요날 이후로. 근데 요거는 빠지던 힘이니까 그 되돌림이 있었기 때문에 15%가 나왔고요. 요것도 빠지다가 올랐으니까 한 22%가 올랐던 거예요. 왜냐면 이 힘 때문에, 이 반발력 때문에. 이것도 반발력이죠. 지금은 반발력 장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반발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이때보다는 힘이 되게 약해요. 왜? 이때는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저 위에 한 우리가 높은 데서 다리 높은 데서 만약에 돌을 던진다 생각을 하면 저 높은 데서 때린 거예요. 한 5층에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층까지 툭 갔다가 3층까지 돌아왔다가 다시 2층까지 왔다가 다시 3층까지 갔다가 질질질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판 거예요. 근데 지금의 힘은 어떤 힘이냐면 딱 반해주고 이때는 이렇게 위에서 때리던 힘이고 지금은 때려가지고 이제 파동 이렇게 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시세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내일 다시 만약에 보세요. 이거는 종목 분석 관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배워보시는 이게 만약에 제가 아까 유료방에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목표가 안 정했다고. 근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는 딴 게 없어요. 움직이면 얘는 갭상으로 못 움직여요. 움직이면 얘는 이 몸통보다 긴 게 나와요. 그걸 계산한 거예요. 이 몸통보다 긴 게 나온다고. 이 몸통이 8%짜리잖아요. 그럼 두 자릿수가 나와요. 물론 거래량은 오늘 49만 주보다 훨씬 많은 대략 요 정도 거래량이 나오겠죠. 100만 주는 당연히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아침에 파악을 하는 거지. 뭐 9시 반인데 벌써 거래량 40만 주야. 그럼 무조건 웬만한 100만 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보고 내가 두 자릿수를 머릿속에 생각해 두는 거지. 짱따로 계산하는 거죠. 응? 44,400원에 두 자리가 나온다? 그럼 일단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미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버벅대냐 컴퓨터가. 44400 여기에 10%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계산해 놓는 거죠. 1.1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48,850원. 다행스러운 거예요. 뭐가 다행스럽냐면 안 걸려요. 신사임당 누님한테. 만약에 49850이라면 머리 아파요. 그러면 10%는 계산 안 해요.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좀 들어놓으세요. 잘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게 49,850원이 되잖아요. 그럼 되게 두터워요. 저항이 무거워요. 왜? 자릿수가 이게 만원권에서 세종대왕에서 신사임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항이 되게 두터워요. 근데 다행히 1200원에 1100원의 갭이 있어요. 완벽한 힘이라고는 못해요. 하지만은 종가도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내 주가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과연 슈팅이 날 수 있는 위치인가를 보는데 그 위치는 거래량 차트 다 보지만 또 종가가 얘가 잘 보면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글랜스 대충 보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집중해서 봐요. 이것저것. 이날 오늘 IQ의 종가는 요날 이후로 최고가예요. 8월 7일 이후로. 이날보다도 높아요. 이날보다도 높고요. 그러면 일단 시간에서 애들이 팔자 세력보다는 사자 세력이 붙어있는 이런 게 이제 보통 시세가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진원생명과 어제 상한가 치고 이런 거는 별개예요. 이거는 이제 재료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정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이제 상한가 갔는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뭘 어떻게 대응해요? 가장 기본이 있어요. 점상인데 다음날 마이너스면 무조건 시초가 파는 거예요. 아니면 봉 하나에 끝장내는 거예요. 이때 무조건 팔아야 돼요.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그건 기억하세요. 그냥 상한가 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점상인데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가 뜨잖아요. 그러면 거의 5분봉 안에 끝내야 돼요. 상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30%짜리에서는. 못 팔아. 아마 제가 할 때는 이런 거는 여기서 주워 먹은 사람도 못 팔아. 그냥 갖고 있을 거야. 분명히. 이 상한가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좀 내려서 누구 죽어라라고. 나쁜 마음 품게 되죠.
미운 심보로는 돈 못 벌어요. 대응이 안 되는데. 두올산업같이 이런 걸 작정하고 딱 작정을 하잖아요. 점상을 딱 치면 주식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점상은. 점상에 이게 점상이에요. 두올서를 좀 작정하고 하는 애들은 물량 딱 잡고 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점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웰코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쨌든 어제 상을 쳤어요. 근데 아침에 5%가 빠져.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시초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출발하면. 그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마이너스에는 무조건 시초가에, 그러니까 시초가 딱 봤는데 9시 50, 왜냐하면, 웰코론은 어제 아니었구나. 어제 상친 게 있었는데? 50인가? 50이네. 얘 보세요. 상을 쳤는데 시초가가 마이너스 3% 나왔잖아요. 얘를 갖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 게 이제 나중에 하다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네이처셀이 상을 쳤어요. 근데 네이처셀은 상을 여기서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요 정도는 용인을 해주는 거. 마이너스 나온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건 첫날 힘을 봐야죠. 그래가지고 12,500원 정도면은 기다리겠죠. 근데 만약에 시초가가 12,000원 이하야. 무조건 시초가 매도예요. 100주 갖고 있으면 최소 3분의 2는 아까 말씀드린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클 때는 3분의 1을 매매를 한다고요. 그럼 네이처셀은 지금 오르는 게 별거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어제 제가 유료방에 붙을 때는 어차피 기술적으로 붙은 거고, 왜냐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어제 종가가 이 위치잖아요. 1355인데 당연히 매수지. 가장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세폭이 좀 터진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거 알다 하더라도 시세가 힘을 빠사가지고 딱 매미 이틀 매미인데, 원래 1 아니면 2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1에 들어갈 때는 보통 6월 들어가면 2에서는 한 4밖에 못 들어가긴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시세를 뿜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매매에는 6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베팅을 하면 6줄을 살 수가 있다고, 여기서는. 근데 한 번 더 조정을 보이면 이때보다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4를 사요. 근데 위치가 살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사요. 물론 뭐 이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건 다음 문제고. 힘쓰란 종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시세의 분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이 주식은 약간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똑같아요. 자, 여기서 시세가 분출하고 원 매미가 나왔어요. 이때는 6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요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요 가격대 17,500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가 50%를 훼손한 지점이에요. 요게 대략 30% 지점이에요. 이거. 이게 17,500원이고 요게 대략 요 정도 돼요. 그거나 지난 영상에 했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원 조정이니까 여기는 6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안 샀다 칩다. 두 번째는 더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은 애매해요. 요까진 갖다 놔야 돼요. 그럼 매수를 안 해요. 여러분들의 16,250원 이하의 평단만 맞출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종가 위치를 다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날보다 엄청 센 거예요. 이날보다. 우리 이때 4를 샀다면 이때 6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거래량이 조금 안 늘었을 뿐이에요. 그럼 이 힘을 가지고 다음날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내일 나와야 되는 날입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그림 만들어 놓고 다음날 안 오르면 안 돼. 근데 얘는 어차피 17,500원 어차피 저항이야. 알아. 그러니까 딱 때려버리는 거. 쫙 뺐죠. 그럼 지금 다시 사도 됩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쉬어요. 왜냐하면 일중 흐르면서 아침에 이렇게 시세가 오후에 땡겨가지고 종가 관리 해가지고 아침에 붙여가지고 때려버리면 요 힘이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리는 힘이에요. 그러면 보통 언제 공략하는 게 낫냐면은 다시 산다면 올랐다가 여기까지 또 빠져요. 16,500원 밑으로. 그래야 조금 유리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또 올랐다가 여기서 붙어버리면 시세가 나긴 하는데 차라리 붙어가 때려가지고 다시 붙으면
내가 꼬리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